이렇게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그 원인과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숙삭TV의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우선 턱관절 질환이 뭔지, 그리고 원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턱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턱을 움직일 때에는 여러 근육들이 작용을 해서 턱을 이렇게 위아래로 벌릴 수 있게 움직이는데요, 아래턱뼈와 이 귀 뒤쪽에 이 머리뼈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이 바로 턱관절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턱관절 속에는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턱이 움직일 때 이 디스크가 완충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쪽 디스크의 위치나 형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턱관절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흔한 증상은 이걸 거예요. 턱에서 소리가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입을 벌릴 때나 아니면 입을 다물 때 턱에서 딱 소리가 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증상, 그러니까 입이 안 벌어지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는 증상이 없이 단순히 가끔 소리만 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에서 이런 소리 나시죠? 아니면은 뭐 목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두두둑 소리가 난다거나,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턱관절 증상도 사실은 이렇게 소리만 난다면은 이거에 대한 치료는 특별히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치료도 쉽지 않고요. 원인은 뭐냐면은 이 아래턱 하악골과 이 두개골을 연결해주는 여기 이렇게 이제 뼈와 뼈가 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이렇게 하얀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턱관절이 이렇게 입을 벌릴 때 디스크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앞쪽에 빠져 있으신 분들은 턱을 벌릴 때 디스크가 안쪽으로 딱 하고 들어오면서 딸깍 소리가 나고, 다시 담으실 때 앞으로 쏙 빠지면서 딱 이런 소리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턱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평소에 생활 습관을 조금 조심해 주시는 거, 뭐 예를 들자면은 너무 질긴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이갈이가 있으시다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더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턱관절에 소리가 나는 증상은 연구에 따르면은 보통 청소년기에 많이 생기고 특히 여성들에서 더 많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통계에 따라서는 여고생 3명 중에 1명은 턱관절에서 소리 나는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소리만 나는 증상을 넘어서서 턱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입이 안 벌어진다거나, 딱딱 소리가 아닌 턱에서 뭔가 모래 갈리는 소리 같은 게 난다 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관절 질환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관절 질환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런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구강내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정과죠. 물론 저희도 어느 정도 턱관절 질환을 치료를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는 과는 구강내과예요. 이 턱관절 질환은 치과에서도 약간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구강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치료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턱관절 치료에는 단계가 있어요. 일단 1단계는 가장 간단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치료죠. 생활 습관의 개선, 그리고 젖은 수건 같은 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잠깐 댔다 뗐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가 1단계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병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뭐 초음파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레이저 기기 등을 사용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리치료를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을 같이 드시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약의 성분은 사실은 대부분 진통소염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근이환제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제가 치료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의 경험상 이런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이제 4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4단계는 바로 장치치료예요. 장치치료는 뭐냐면은 스플린트라고 하는 입안에 끼우는
장치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거는 효과는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단 비용이 좀 들어가죠. 보통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턱관절 질환을 앓으셨던 기간이 길고 그 증상이 심하다면은 이 스플린트 치료의 기간도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턱관절 증상을 보인 기간이 짧으시고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은 그 치료 기간도 짧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턱관절 스플린트를 착용한 다음에 턱관절의 증상은 사라졌지만 교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교정 치료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교합을 만들어 주시는 턱관절 치료에 이은 교정 치료가 필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보다 더 심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경우는, 원래는 위아래 앞니가 딱 닿았는데 이 앞니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드물게 계실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턱관절이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서서히 흡수가 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빨리 말씀드린 구강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내원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안녕.